리버싱 핵심 원리 4부 API 후킹 강의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0장 메모장에서 노트패드에서의 라이트 파일 API 함수를 후킹하는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교재는 그 실습을 윈도우 XP 32비트 환경의 notepad.exe를 가지고서 수행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윈도우 7 이후의 운영체제들이잖아요. 윈도우 10 뭐 이런 운영체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 새로운 운영체제에서 변경되고 반영된 수정된 부분들이 이 책의 내용에는 반영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할 때 여러분의 책의 내용들과 좀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프로세스가 이렇게 되는 것들을 트레이싱 하다 보면 절차가 분명히 다른 코드들이 보이게 돼요. 예를 들면 지금 보는 것처럼 kernelbase.dll이 이제 추가되어져 있어요. 계층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제 커널 32에서 여기를 거쳐서 NTDLL로 이렇게 가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인지하고서 분석을 하셔야지 분석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오늘은 기술 맵으로만 본다고 하면 이 디버깅 기술을 활용을 해서 API를 후킹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디버그 기법을 사용을 해서 notepad.exe 프로세스의 kernel 32.dll에서 제공하고 있는 write 파일 API를 후킹하는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설명을 조금 해야 돼서 용어 정리를 하자면 디버거랑 디버기를 조금 이제 분리를 하도록 할게요. 디버거는 우리가 디버깅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이제 공격용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공격하는 대상이 되는 타겟 프로그램을 우리가 디버기라고 구분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버거의 기능은 이 디버기 명령을 하나하나씩 수행하면서 레지스터와 뭐 메모리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OnlyDBG 같은 디버거에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디버거의 동작 원리는 디버거 프로세스를 먼저 OS에 등록을 해야지 돼요. 그렇게 등록이 되면 OS는 디버기에서 타겟되는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디버그 이벤트를 디버거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이럴 때 통보할 때 이 디버기는 실행을 멈추게 돼요. 그래서 디버거가 해당 이벤트 처리를 다 한 다음에 디버기를 다시 실행시키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디버거는 일단은 이벤트가 오면 나한테 먼저 알려주세요 하고 OS에 디버거로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수행을 하다가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그 이벤트 발생한 거를 이렇게 노티를 주고 그 이벤트 시점에서 멈추게 한 후에 이제 디버거가 그 실행 권한을 모두 다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가 필요한 작업들을 다 한 다음에 다시금 디버기에게 실행 권한을 돌려주는 이런 이제 기법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디버그에서 발생하는 여러 이벤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활용하는 이벤트는 요 이벤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제 많이 보게 될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 MS 이 문서를 통해서 꼭 확인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가서 이제 보시면 각각의 발생하는 그 이벤트들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이런 디버깅 하는 방법이랑 에러 핸들링 하는 방법이랑 뭐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시간을 내서 쭉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여기 책에 있는 내용보다
뎁스를 조금 더 깊게 공부하는 방법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도 하여튼 우리가 이제 오늘 보게 될 이벤트는 이제 요 이벤트라서, 요 이벤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상이 된 프로세스의 그 디버거 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그 이벤트들을 다 모으기 위해서 활용하는 그런 이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예외 목록으로 본다고 하면 이제 그 이벤트 익셉션 핸들을 하기 위한 이제 그 예외 목록들도 다 나와져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이제 우리가 쓰려고 하는 거는 요 브레이크 포인트 익셉션. 그러니까 디버거가 처리하려고 우리가 이제 만든 디버거가는 요 브레이크 포인트 익셉션을 처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언제 발생을 하게 되냐면 그 코드에서 어셈블 명령어를 봤을 때 int3이라는 요거 이제 그 헥사 코드로 본다고 하면은 0xcc거든요. 그 디버깅 중에 이 int3이라는 요 명령어를 만나게 되면 이 프로세스는 그 실행을 중지하고 디버거에게 요 익셉션이 이벤트가 발생했다고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디버거는 우리도 그 브레이크 포인트 잡고서 동작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이벤트를 바꾸서 이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오늘 하려고 하는 작업 순서는 이래요. 자, 디버거 프로그램을 먼저 만들어서 실행을 시킬 거예요. 그리고 후킹을 하려고 하는 프로세서에 이제 우리가 지금 노트패드로 후킹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노트패드에다가 우리 디버거 프로그램을 설정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디버거에서 후킹하려고 하는 API 함수의 시작 주소값, 우리가 지금 후킹하려고 하는 거는 write file API잖아요. 이 API의 그 메모리에 이제 요 함수가 올라가 있으면 그 첫 번째 시작 주소값에 있는 그 값을 0xcc로 바꿔 놓을 거예요. 얘가 지금 브레이크 포인트죠. 브레이크 포인트로 이제 그 코드를 이제 수정을 해 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행을 하다가 이제 이 값이 브레이크 포인트 값이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 요 함수가 호출이 되면 요 값으로 이제 바뀌어 있을 테니까, 그러면은 익셉션이 이제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면 제어가 디버거한테 넘어오게 되고, 그러면 이제 넘어온 후에 어떤 이제 필요한 작업들을 다 수행을 한 다음에 요 바꿔 놓은 거를 다시 원래 요 write 파일에 코드 값으로 원래 원복을 시켜 놓은 다음에 다시 여기 API EIP를 여기로 바꿔놔서 여기 write 파일이 실행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수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코드 쭉 중간에 write 파일 API가 호출이 될 거 아니에요. 호출이 되면 우리가 지금 노트패드에 있는 어떤 값을 이제 저장을 시키면 이제 요 파일이 요 함수가 호출이 되면 요 함수의 실행 코드 쪽으로요 이제 EIP가 바뀌어 가겠죠. 그런데 여기를 뭘로 바꿔 놓을 거냐면은 원래 있던 값이 이 값이라고 하면 이 값을 뭘로 바꿔 놓을 거냐면은 0xcc로 바꿔 놓겠다는 거예요. 요 호출되기 전에 이렇게 바꿔 놓으면 얘가 코드를 봤더니 얘가 지금 0xcc면은 int3이잖아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포인트이니까 얘가 요거를 만나면은 요거를 이벤트를 누구한테 알려주냐면은 디버거한테 알려주는 거죠. 디버거한테 여기에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이제 알려주게 되면 통제권이 지금 우리가 올리디비지 같은 그런 디버거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통제권이 넘어왔으니까 얘가 어떤 작업을 수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 있는 요 0xcc 값을 원래 값으로 다시 원복을 시켜 놓고 EIP도 잘 조정을 해서 얘가 이렇게 호출된 그 시점으로 다시 돌려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write 파일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수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래는 이제
지금 이제 프로세스로만 본다 그러면 이렇게 라이트 파일 가서 정상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서 브레이크 됐기 때문에 디버거 쪽에 와서 어떤 작업을 수행하고 다시 이렇게 돌아가게 이렇게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실습 한번 확인해 가지고 보신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notepad.exe 실행한 다음에 프로세스 익스플로러로 봤더니 PID가 예를 들면 1688이다 라고 하면, 이거 당연히 다르겠죠, 매번 할 때마다. 1688이다 라고 하면 이제 훅 DBG가 여기가 지금 이제 API 후킹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시키고, 그 다음에 노트패드 장에다가, 여기서 실행시킨 노트패드에다가 어떤 알파벳을 입력한 다음에 저장을 해요. 그럼 이제 저장을 하면, 그러면은 콘솔 창에 요 지금 훅 db.exe 요 실행시킨 콘솔 창에 요런 이제 메시지가 뜹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제 내가 저장시키려고 노트패드에다가 입력한 글이에요. 여기 지금 입력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ddddd aaa 이렇게 노트패드에다가 지금 입력을 한 거고요. 그거를 지금 여기 훅 dbg에서 뭘로 바꿨냐면 이렇게 바꿨어요.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꾼 다음에 저장할 때 어떤 값으로 저장하냐면 이 값으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이 값으로 저장되게. 그러니까 대문자가 소문자가 대문자로 다 변경돼서 저장되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동작 원리는 이제 간단해요. 어떻게 될 거냐면 노트패드가 파일을 저장하면 내부적으로 이 함수, 이 커널 32 밑에 있는 write 파일 API 함수가 호출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함수를 자세히 보면 파라메타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LP 버퍼가 요게 지금 내가 저장하려고 하는 문자 열의 시작 주소값을 얘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그러면 내가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방법을 통해서 얘가 호출됐을 때 여기에 있는 값을 변경을 시킨 거죠. 여기 예를 들면 아까처럼 DDDDD AA 이렇게 저장되어져 있는 거를 여기가 지금 이제 요게 함수가 write 파일이 수행되기 직전에 멈추게 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값을 DDDDD 대문자 AAAA로 바꿔놓은 거예요. 바꿔놓고 다시 얘가 정상적으로 실행되게 하면, 그러면은 입력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저장은 이 값으로 저장이 되게끔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일단은 코드 전체 중에서 노트패드에서 수행하는 코드에서 요 write 파일이라는 요 코드가 어디에 메모리에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onlydbg로 notepad.exe를 디버깅하기 위해서 수행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코드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에 서치에 name in current module를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 요 주소값에 관련된 값들이 저장이 되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커널 32 write의 주소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선택이에요. 메모리 창 우리가 덤프 보는 메모리 창을 이렇게 이제 변환을 하면 조금 쉽다는 얘기고요. 자, 일단은 요 주소를 확인을 했으면 그 주소로 이동을 해서 go to 써가지고 이동하신 다음에 여기 API에다가 BP 설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윈도우 7 이후에는 BP까지 설정하는 게 책처럼 바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요 write 파일이 한 번 더 호출이 돼서 진행하게끔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요게 그래서 이제 가서 보시면 따라가서 이렇게 쭉 보시면 여기 가서 요 주소값 여기가 지금 요 이제 리트린디언이니까 뒷값으로 봐서 요 주소 가서 보시면 바로 코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요런 식으로 한 번 더 거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책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 요 내용이
한 번 더 거쳐서 가야지 된다는 거고요. 여기 가셔가지고 계속 진행하시면 여기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라이트 파일에 시작하는 점인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시작하는 위치 지점이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책의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게 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조금만 더 이렇게 따라서 가시면 여러분이 지금 찾고 있는 라이트 파일 API를 충분히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저는 이 방법보다 이제 이런 방법, 코드에서 마찬가지로 서치포에 여기 그 인터 모듈라 콜을 선택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내부적으로 함수 호출되는 리스트가 쭉 나와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커널 32의 라이트 파일 호출 부분을 선택을 하면 제가 지금 확인한 게는 2개가 나오거든요. 그 2개에다가 그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전체에다가 이 호출하는데 전체에다가 BP 설정하는 명령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설정을 해버리시면 여기서 지금 이렇게 설정을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따라가실 필요가 없이 한 번에 다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방법을 사실은 조금 더 선호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그 호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울 때 실제로 이렇게 막 그 좀 변경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더 쉽게 찾는 부분일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찾아서 그 호출하는 부분에 BP 설정하고 호출하는 부분 가서 한 단계만 더 진행시키시면 여기 동일하게 이쪽으로 이렇게 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notepad.exe에다가 문자 입력한 다음에 저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라이트 파일에서 시작하는 부분에다가 지금 저걸 걸어놨잖아요. 그 BP를 걸어놨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멈추게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멈춘 이제 부분에서 그때 ESP 값을 확인을 해보는 거죠. ESP에 지금 어떤 값들이 들어가 있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리턴 주소. 그러니까 그 이 라이트 파일을 호출하고 나중에 다시 돌아가야지 되니까 그 리턴 주소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ES에다가 더하기 8 하면 이 주소에 들어가 있는 얘가 지금 버퍼, 라이트 파일에 들어가 있는 버퍼의 주소 값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것은 요 버퍼에 들어가 있는 여기 지금 요 주소 값을 가리키는 데가 여기잖아요. 여기 주소 값에 들어가 있는 이 값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값들을 그냥 직접 디버깅 하면서 이렇게 수정을 해버려도 저장되는 값은 바꿀 수 있겠죠. 라이팅 하기 전이니까.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이제 바꿀 수 있어요. 이제 요거를 자동으로 하게끔 이제 만들어 보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실행하는 흐름을 이렇게 할 거예요. 그 write 파일 API 함수의 시작 주소 값에다가 그 주소에다가 그 주소에 해당하는 메모리에다가 0x33을 그러니까 BP를 설치하는 게 0x33으로 코드를 0xcc죠. 0xcc로 코드를 수정을 해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신다면 지금 이제 요거 시작 주소값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시작하는 주소하는 주소값의 첫 번째 바이트를 이제 그걸로 바꿔 놓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바꿔 놓을 거고요. 그럼 이제 BP가 설정이 되게 되죠. 그 다음에 디버기에서 파일을 수정한 후 저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노트패드에 실행을 해서 거기다가 글을 입력한 다음에 저장을 하면 얘가 이제 호출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바꿨기 때문에 exception이 발생이 되고 그러면은 전체 그 권한이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디버거한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때 이제 디버기의 EIP 값이 지금 이제 여기를 가리키고 있다가
여기 BP 수행하고 이제 그 다음 라인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돼요.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write 파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지금 예를 들면 시작 위치 값이었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0xcc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EIP가 그 다음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원래 있었던 그 write 파일에서 첫 번째 바이트 지난 그 다음부터예요. 근데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떤 이제 그 디버거가 예를 들면 버퍼를 다 수정을 했어요. 앞에 있는 버퍼 수정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실행을 이제 연속해서 시킨다 그러면 EIP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한 다음에 정상적인 write 파일이라면 여기에 어떤 바이트 원본에 있는 대부분 뭐 푸시 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여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로 넘어왔어야 되는데 지금 이 작업을 안 한 거잖아요. 첫 번째 바이트에 있는 작업을 지금 안 하고서 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겠죠. 정상적으로 수행되려면 여기 첫 번째 바이트 수행하고 그 다음 거 와야 되는데 여기를 지금 수행 안 하고서 그 다음 거를 온 상태잖아요. 우리가 여기를 지금 수정하는 바람에 여기를 지금 수행을 안 하고서 일로 온 거니까 정상적으로 지금 수정을 실행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걸 이제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 두 작업이 꼭 필요해요. 첫 번째는 EIP를 지금 여기 가리키고 있는 EIP를 1로 다시 돌려놔야지 돼요. 1로 다시 돌려놓고, 그리고 여기가 0xcc로 되어 있는 거를 원래 write 파일에서 원래 있었던 그 원본으로 다시 원복시켜 놔야지 돼요. 그래야지 정상적인 write 파일이 수행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write 파일을 실행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버퍼를 바꾸고 여기 write 파일을 실행하기 전에 요 두 작업, EIP 바꿔놓는 거, 이게 지금 EIP 수정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원 코드로, 오리지널 코드로, 코드 값으로 다시 바꿔놓는 요 두 작업을 반드시 수행을 해야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파일이 저장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 이제 설명한 그 방법들이 지금 여기 hookdbg.exe에 이제 설명이 다 되어져 있고요. 그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메인 함수부터 분석을 해보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우리가 얘기하는 디버거예요. 우리가 만든 디버거인 거죠. 자, 이제 메인 함수를 실행을 시키면 첫 번째 여기 그 파라메타, 입력 파라메타에 지금 PID 값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어차피 문자 열이기 때문에 걔를 숫자로 바꿔서 PID 저장을 하게 되고요. 자, 디버 프로세스에 PID 값을 주면 얘가 뭘로 등록이 되냐면 지금 여기 지금 이 PID는 노트패드 .exe의 PID거든요. 이 notepad.exe의 디버거로 얘가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트패드에 대한 그 디버깅을 할 수 있게끔 등록시키는 함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호출이 되는 함수는 우리가 만들 이 디버그 루프라는 함수 하나밖에 없어요. 얘는 뭐냐면 실제로는 디버기부터 이제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그 이벤트의 핸들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인 내용은 사실 이제 여기에 있겠죠. 여기 이제 등록하는 절차만 있는 거고요. 자, 디버그 루프로 한번 들어가 보면 wait for debug event라고 돼 있어서 여기서 지금 말 그대로 이것도 이제 API 그 함수인데 얘가 디버그 이벤트가 발생할 때까지 여기서 웨이팅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제 무한 계속 반복하면서 하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 이벤트만 이제 볼 거예요. 첫 번째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디버거를 맨 처음에 그 생성할 때 발생하는 디버기 프로세스가 생성될 때 발생하는, 그러니까는 그 노트패드가 이제 수행이 막 이제 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 동작하는 발생하는 이벤트예요. 그러니까 얘는 한 번 이제 발생하게 될 거고요.
얘는 디버기 프로세스가 종료될 때 발생하는 이벤트예요. 그러니까 얘도 한번 발생을 할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벤트가 계속해서 이제 발생하는 이벤트들은 여기에서 처리가 될 거예요. 이제 간단한 것부터 보기 위해서 우리는 순서를 그러니까 1, 2, 3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 더 있네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벤트 처리 후 디버기 실행을 재개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권한이 지금 디버거한테 지금 넘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버거에서 어떤 이제 동작 한 다음에 디버기한테, 그러니까 노트패드한테 지금 이제 그 순간에는 지금 동작을 멈춰 있기 때문에 다시금 동작을 지속 재개하라고 하기 위해서 호출해주는 함수가 이제 이 함수입니다. 자, 이건 이제 이벤트가 종료될 때, 디버기 프로세스가 끝날 때인데, 우리는 사실은 끝날 때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고요. 만일 이제 그럴 때, 끝날 때, 어떤 동작을 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다가, 넣으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디버기 프로세스가 생성되거나, 이제 그 디버거가 어태치, 되는 때 이제 발생하는 이벤트이고요. 자,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요 함수를 이제 새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앞서 이제 설명을 했듯이 여기서 이제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 이벤트에 대한 정보가 여기에 지금 다 저장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발생한 이벤트 정보를 넣은 것을 파라메타로 주고서 동작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부적으로 한번 발생하는 걸 본다고 하면 크게는 별거 없어요. 첫 번째는 자, 뭘 구할 거냐면 여기는 write 파일 그의 코드 시작 주소예요. 그 코드 시작 주소를 구해서 지금 여기다가 일단 저장시켜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여기가 코드 시작 주소잖아요. 그 코드 시작 주소 값에서 한 바이트 읽어서 여기다가 저장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원본 코드, write 파일의 원본 코드 첫 번째 바이트의 원본 코드 값을 여기다가 이제 저장시켜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지금 뭘 쓸 거냐면 여기가 0xcc거든요. 얘가 지금 들어있는 값이 그 0xcc 값을 여기다가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 주소 값에서 써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write 파일 코드가 있으면 첫 번째 있는 요 코드 값을 백업 받아 놓고 그 다음에 원래 있었던 이 백업 요 코드 값을 뭘로 바꿔 놓냐면 0xcc로 이 코드 값을 이렇게 바꿔 놓는 거죠. 그래서 요 작업만 일단 이거는 한 번만 이제 수행을 하게 하면 되니까. 왜냐면 이 write 파일 요 kernel32.dl에 구성되어져 있는 메모리는 사실은 새로 거의 대부분 사실은 변하지도 않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한 번만 하면 코드가 노트패드가 실행할 때 한 번만 하게 되면 더 이상 뭐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 시작할 때 한 번만 하게끔 구성했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BP 명령이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그때 수행되어져야 되는 것들은 이제 여기다가 다 넣은 거예요. 이제 요건 조금 이제 복잡할 수밖에 없겠죠. 자, 가서 이제 동작하는 걸 보면, 지금 이제 발생한 게 우리는 지금 BP에 관련된 인셉션만 처리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먼저 확인을 한 거예요. 그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걸 확인할 거고, 두 번째는 그 BP를 발생한 게, 그러니까 브레이크 포인트 발생한 위치가, 왜냐면 브레이크 포인트가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위치가 write 파일 API 함수인지를 이제 확인하는 거를 이렇게 추가시켰습니다. 왜냐면 BP가 있을 때마다 다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write 파일 에서 발생한 BP만을 보고 싶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조건으로 우리가 필요한 상황을 필터링 걸 수 있게끔 되어져 있고요. 그럴 때 이제 실제로 필요한 부분들이 이제 여기에 다 들어가게 되겠죠. 자, 저기 들어가는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 바꿔 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들어가는 부분들이에요. 여기 쭉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고요. 실제로는 이제 이 프로세스를 쭉 따라가서 이렇게 온 다음에 여기서 끝나고 여기가 이제 리턴 하게 돼요. 리턴 하게 되면 여기가 지금 이 while문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그 이벤트가 발생할 때까지 웨이팅 하다가 다시 그 이벤트가 발생하면 다시 이만큼 돌고 여기까지 이렇게 쭉 와서 수행을 하게끔 됩니다.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스텝을 하나하나 이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읽는 그 소스 코드도 이제 소스 코드를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서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일단은 이벤트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write 그 파일의 맨 앞에 있는 0xcc라는 코드가 수행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게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이벤트에 걸려서 여기까지 온 상태죠. 그걸 우리가 훅을 걸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아까 여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원본으로 다시금 해놔야지, 오리지널 바이트로 해놔야지, 그래야지 정상적으로 다시 수행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앞부분에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서 지금 백업 받아놓은 이렇게 백업 받아놓은 이 코드 값으로 다시금 여기를 덮어 써줘서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끔 하는 작업을 우리가 언훅이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작업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write 파일의 시작 주소값이고 얘가 지금 우리가 원본 코드값 1바이트짜리 원본 코드값이 저장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써서 원래 코드 값으로 일단은 이제 돌려 놓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들어와 보면 여기 스레드 컨텍스트는 write 파일을 호출 시에 노트패드 프로세스의 레지스터 값들을 백업 받아 두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동작을 시키다 보면 레지스터 값들이 다 달라질 거 아니에요. 다 달라진 다음에 다시 이제 어떤 이제 디버거에서 다 처리한 다음에 우리는 다시 노트패드로 돌아가서 write 파일을 정상적으로 수행을 해줘야 되는데 레지스터 값들이 다 바뀌어 버리면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디버기 노트패드가 실행 중지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의 레지스터 값을 미리 다 저장을 임시적으로 이제 해놓고 나중에 다시 이제 원복됐을 때 그 레지스터 값을 다시 원복시켜가지고 정상적으로 동작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레지스터 값들을 요 ctx에다가 전체 다 백업을 받아주는 작업이 지금 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write 파일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관심이 있는 게 이 버퍼잖아요. 이 첫 번째는 이 버퍼의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몇 바이트 쓸지, 뭐, 요 값들이기 때문에, 요 이제 요 버퍼의 주소값,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파라메타의 주소값을 구해오고 싶은 거죠. 자, ctx에는 지금 notepad.exe의 레지스터 값이 백업되어져 있으니까, ctx에 저장되어져 있는 esp 값을 보면 그때 딱 멈췄을 때 write 파일이 막 호출되는 그 시점에 그 esp 값을 볼 수 있으니까 그 esp 값이 여기 저장되어져 있으니까 거기다가 더하기 8 더하기 12 C 0xc가 10이죠. 그렇게 더해서 보면 얘가 요 LP 버퍼 값이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애가 이 값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값들을 이제 다 읽어서 저장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제 읽어올 테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실제로 write 파일에다가 저장시키고 싶은 데이터가 저장되어져 있는 주소값 이제 이 값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주소를 살펴보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면 되겠죠. 자, 일단 이제 임시 버퍼 또 하나 설정했고요.
여기 이제 임시 버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로부터 데이터 쭉 읽어서 LP 버퍼에다가 다 넣어주게 됩니다. 이거 뭐 대문자를 이제 소문자로 바꿔주는 프로세스 다 밟을 거예요. 다 읽어와서 이제 대문자를, 이거는 뭐 그냥 일반 C니까 대문자를 소문자로 다 바꿔줬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여기다가 써주는 거죠. 얘가 지금 원래 있는 거예요. 원래 버퍼고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를 원래 있는 거에다가, 아까 얘기하면은 여기에 원래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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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A 이렇게 들어있던 거를 LP 버퍼로 앞부분에서 읽어온 거죠.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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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A 읽어온 다음에 여기 그 대문자,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꿔서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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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A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다시 쓰는 거죠. 여기다 다시 써서 엎어써서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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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A 이렇게 바뀌게 좀 하는 작업을 한 겁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제는 뭐 당연하죠. 아까 에멀록 했으니까. 자 해제까지 다 했고요. 그럼 이제 다 바꿔준 거니까 실제로는 필요한 건 이제 다 바꿔줬어요. 자, 그리고 이제 본다고 하면 앞부분에서 설명한 것처럼 0xcc가 여기를 EIP가 가리켜서 이벤트 발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EIP가 그 다음을 가리키고 있을 테니까 이걸 다시 위로 올려놔야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얘가 지금 시작 주소 값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EIP에는 지금 어디가 저장되어 있냐면 여기가 저장되어 있을 거라고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저장되어져, 이 값이 저장되어져 있는 거를 여기로 바꿔놓는 거죠. 지금 이 작업이. 그래서 원래 시작하는 것으로 이제 바꿔 그러니까 EIP 수정하는 값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있는 레지스터 값으로 지금 그 노트패드에 있는 것들을 다시금 설정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리고서 다시 이제 디버기, 그러니까 노트패드죠. 노트패드를 다시 실행시켜 주고요. 실행시켜 준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얘가 필요해요. 슬립. 사실은 이게 슬립 0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슬립하는 시간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걸 왜 하냐면 훅 DBG에게 할당된 그 우선순위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여기 이제 노트패드 있고요. 그 다음에 훅 DBG가 있었어요. 얘네들한테 지금 타임을 다 이렇게 할당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할당을 하는데 얘가 지금 포기하지 않고 얘가 먼저 그 실행 권한을 갖고 있게 되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슬립을 안 하고 그냥 진행을 시키다 보면 훅이 설정이 돼 버리는 거예요. 11단계가 여기서 슬립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권한을 실행 권한을 갖게 돼 버리면 그러면은 이 11이 설정이 돼 버려요. 그러면 이 다시 그 라이트 파일의 맨 앞부분이 0xcc로 바뀔 거거든요. 훅이 설정되면. 그러면 또 이벤트가 발생을 하죠. 우리는 이벤트 발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거는 디버기가 정상적으로 얘가 실행이 돼서 라이트 파일이 수행되게 하고 싶은 건데 얘가 지금 권한을 갖는 게 아니라 얘가 권한을 가지면 얘가 실행되기 전에 여기에 다시 훅이 설정이 돼버려요. 훅이 설정이 돼버리고 지금 EIP도 바꿔놨기 때문에 그러면 0xcc가 다시 실행이 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얘 일로 돌아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장은 하지 않고 다시 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슬립을 줘서 얘가 이거 설정하기 전에 일로 넘어오기 전에 슬립하게 되면 얘한테 실행 권한이 갈 테니까 라이트 파일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라이트 파일이 정상적으로 수행되게. 그러니까 이게 그 슬립을 안 해도 될 경우도 있어요.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실행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슬립을 하나 걸어 놓은 거예요.
자, 이제 슬립 이제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얘가 노트패드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겠죠. 노트패드가 수행이 되게 되면 라이트 파일을 정상적으로 수행이 될 테고, 이때 수행되는 거는 여기서 지금 언룩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작 주소 값이 여기 시작 주소에 0xcc가 아닌 원본 코드로 되어 있어서 정상적으로 이제 저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API 훅을 다시 설정을 하는 거죠. 이제 훅은 시작하는 그 위치를 0xcc로 다시 바꿔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으로 놔두는 게 언훅이고 0xcc로 놔두는 게 훅이다. 이렇게 지금, 왜냐면 우리는 디버그 하는 이벤트를 통해서 훅을 걸려고 하는 거니까요. 요거 이제 앞부분에서 했던 거랑 똑같죠. 그렇게 설정을 하고 true로 이제 리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while문으로 돌아가서 다음 이벤트가 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소스가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뭐 이 세션들 다 이제 설명을 해 놓은 건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시고요. 내용상으로는 조금 복잡할 수도 있고 이해가 좀 안 가는 수도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API 훅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 있게끔 주는 좋은 툴이기도 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시고 좀 심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